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더 가까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사회적 네. 거리두기를 네. 또 저희가 실천을 네.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진행한다는 점 네.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굉장히 좀 눈이 부십니다. 여기 배지를 하나 달고 계신데 네. 배지가 무슨 의미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료진들께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많은 노고를 하셔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배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네,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국문위답 MC를 맡은 질문맨 송중근입니다. 네, 오늘은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엄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바로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하면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저희가 또 공수를 해왔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있습니다. 자, 엄재식 위원장님의 최애는 원안위 직원들이다. 네, 물론입니다. 과연 맞을까요? 최애입니까? 예, 거짓입니다. 이거 지금 직원분들 표정이 지금. 우리 직원분들을 가장 예. 최애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근데 암만 해도 제 마음속에 가족들이 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잘 넘어가시네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 진실만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진실하게 대답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진실일까? 거짓일까? 진실. 아, 진실입니다. 마치 짠 듯이. 이거 짜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진실되게 말씀드려야지 이걸 거짓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통과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안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대국민 질문을 받았습니다. 5일 동안 총 420분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0가지 키워드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지진, 쓰나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지진이나 쓰나미 등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장치와 대책은 무엇인가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2011년에 있었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게 지진과 쓰나미가 밀려들면서 이 전력 공급 장치가 고장이 났고요. 네. 그것이 작동 안 함으로 인해서 해결료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냉각 기능이 상실이 됐고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된 그러한 아주 위험한 사고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텐데요. 예, 저희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은 이후에 국내에서도 지진이나 쓰나미에 의해서 원전의 어떤 안전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대책들을 많이 수립을 했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모 7.0 수준이 오더라도 원전의 어떤 안전 기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진 성능을 보강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쓰나미 같은 경우에 이제 해양 방벽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쓰나미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재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어떻게 상한과 하한을 두고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력 공급 장치였던 공급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동형 발전 차량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그런 설비들을 보충해냈고요. 또 해결료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급하게 그걸 식힐 수 있는 고압의 어떤 살수차까지도 원전 시설 부지에 배치를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맨이다 보니까 날카로운 질문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안전장치가 준비가 잘 돼 있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원전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교육도 같이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보고, 사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역량들을 미리미리 확보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방사능 대비 훈련. 자,
방사능 재난 대비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가 그 매년도 원전에 대한 재난 대응 훈련은 한 100회 이상 그 꾸준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훈련량이 많네요. 그 중에서도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그 방사능 재난 대비 연합 훈련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빛 원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원안이 그리고 또 관련된 기관 그리고 또 관련된 정부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다 합쳐서 한 3,000명이 좀 넘는 수준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주민 보호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주민 보호를 위해서 원안을 포함한 정부 부처 그리고 또 그 관계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분들 간의 어떤 그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필요한 인프라를 잘 갖춰놓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비 훈련에 이어서 다음 키워드는요. 대피 요령입니다. 제가 팔이 좀 짧아서 위원장님 혹시 이거 뜯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전 사고 혹시라도 발생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들에게 대피 요령을 3스텝으로 네, 알기 쉽게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스텝 1. 원전에 그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TV나 라디오 그리고 또 휴대폰을 통한 재난문자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그 비상 상황하고 그 대응 요령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텝 2. 대피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대피 안내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실내에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부분들은 좀 차단을 해 주시고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필수품들 가지고 그 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텝 3. 방재위원들이 안내하게 될 텐데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그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 대비, 대피 네. 3단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활 속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 음이온 팔찌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음이온 팔찌와 같이 그 소위 음이온 효과가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그 광고나 표시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입증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광고를 100% 믿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라돈 침대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라돈 침대와 같은 사안이 그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저희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법률안 개정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2019년 7월부터는 그 매트리스라든지 그 팔찌 뭐 그리고 또 여성용 기능성 속옷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들에는 천연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금지를 했고요. 또 이 천연 방사능 물질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광고나 그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음이온 제품을 그러면 함부로 사면 안 되겠네요. 그 신체형 밀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 표시나 광고가 있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또 신중히 구매해 주시는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마 구매한 그 제품에서 의심하시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방사선 기술지원센터를 갖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G가 나오고 있을 네, 텐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다가 혹시 의심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신고를 해주셔도 좋고요.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연락하셔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은 어떤 것들이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용어부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무섭습니다. 그 폐기물이. 그렇죠. 네. 저희가 방사성 폐기물은 크게 고준위 폐기물 그리고 또 중저준위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능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사용 후 해결료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자력을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 뭐 그 자금용 장갑도 될 수 있고요. 그 폐 필터도 될 수 있고 폐 수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드럼에 모아서 그 경주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다가 이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네, 있는 뭐, 거죠. 예. 당연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병원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분들의 피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나요? 그 방사선 작업 현장에는 항상 방사선을 막아주는 그 다양한 차폐 시설을 의무적으로 그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가 방사선 작업 전 과정에 대해서 그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을 해놓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종사하시는 작업자분들께서 이런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방사 선량을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이 화면에 잘 보일 수 있게 약간 유튜버 느낌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네. 방사선 그 선량계라는 겁니다. 이게 작업 과정에서 항시 착용하는 그런 그 선량계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작업 과정에서 피폭됐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일별, 또 분기별, 또 연간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측정을 하고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관리 과정에서 그런 기준치 이상으로 피폭받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에서 배제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건강검진도 받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 작업 종사자가 본인이 방사선의 위험을 정확히 알고 안전 준칙을 지키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 방사선 그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7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후쿠시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자력 사고는 우리나라만 관리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이 저희들한테 인접해 있는 나라에서 방사선 원자력 사고가 나면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 체계를 이미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영향이 신속하게 파악해서 적시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그럼 조금 수치적으로 좀 설명을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게 바로 이 답변입니다. 저희가 환경감시망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에 171개의 그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를 해놓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네. 해양에는 저희가 32개 정점을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해수를 채취해 와서 해수 속에 방사능 농도의 변화를 갖다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5개의 감시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열 기자 확실히 이렇게 수치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8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원전 검사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현장 점검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현장 점검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원전에 대한 점검은 크게 이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정기 검사 그리고 또 수시로 하는 그 비정기적 검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정기 검사는 약 한 18개월 주기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로라든지 안전계통, 더 중요한 100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그 보는 그런 검사고요. 지역사무소에서 수시로 그 일상 검사를 포함해서 수시로 진행하는 그런 검사가 또 있고요. 특히 그 원자력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특별 점검반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특별 점검을 또 추가적으로 또 실시를 합니다. 그 금년도에 1, 4분기에 진행된 그 검사 그 현황은 아마 스크린을 통해서 나가지 또 지금 않을까. CG로. 이렇게. 네, 올해에도 정말 다양한 검사가 진행이 됐군요. 자, 그러면 9번째 키워드 해체입니다. 해체. 네. 있을까요? 고리 1호기 해체 과정과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6월에 고리 1호기가 국내 원전 최초로 연구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연구 정지됐다고 바로 해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연구 정지가 되면 5년의 기간 동안 그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이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게 그 원안위에 제출되면 원안위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해체가 직접 시행되는 거는 시작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체 계획서 제출, 둘째가 심사, 셋째가 해체 시작. 해체 과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의 안전점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검 과정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해체가 완료가 되면은 혹시 그 부지 네,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해체가 종료되면 그 목적에 맞게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역시 원안위입니다. 원안위는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2020 올해 중점 과제는 삼행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즉흥적으로 애드립으로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예, 원자력은 산업계와 의료계 등에서 사용되지만 방사선 피폭이라는 위험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안! 안전하게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기구가 바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입니다. 좋아요. 위! 위원회는 올해도 국민이 안전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다가 올해 시행되는 여러 가지 중점 과제나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사이트가, 저희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 아마 뜰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좀 접속을 하셔서 네네네. 좀 국민들께서도 좀 많이 보시고 또 필요한 지적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야, 속 시원하게 또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네. 깨알 원안위 네. SNS 홍보까지 또 고맙습니다. 끝에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10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또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관문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통과가 안 되시면요. 네. 저희가 촬영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꼭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답변들의 부족함 없이 진실되게 대답했다! 네,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성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위원장님, 신뢰가 갑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송중구님께서도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송중구님은 안심과 예. 안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심과 등심의 차이는 알겠는데, 안전과 안심, 너무 어려운데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국민들께도 충분히 전달돼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들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국민들과 솔직하게 공감하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통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질문들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소통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문위답 엄재식 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선물로 거짓말 좀 주세요. 이거 어떻게